안녕하세요. 줄을 서시오 TV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가 이 삼성동 일대에서는 가장 장사가 잘 된다고 손님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희 가게가 1, 2등을 하게 된 지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장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1, 2, 3, 4년 정도까지 상당히 헤매고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 더욱 장사가 더 탄탄해져가지고 한 6시 정도만 돼도 대기 손님들이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목숨처럼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사 경험이 없을 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만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아직 이 상권에 대한 파악과 손님들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대박집으로 올라설 수가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삐걱거렸을 때 그 부분을 빨리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나은 가게가 되고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게가 잘 되고 또 대박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정말 누구나 다 자영업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실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게를 선순환 구조에 올라 태우는 것입니다. 선순환 구조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전에 저희 가게는 악순환이었어요. 제가 음식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의외로 운이 좋게 여러 명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잘 됐는데 지금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그때 매출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이면 정말 지금 같으면 주방 한 명, 홀 한 명, 2명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매출이고 진짜 잠을 자면서도 장사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매출이고 지금은 물론 이제 한 달에 1억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주방에도 2명, 홀에는 4명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치고는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픈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주류업체 그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장사가 이렇게 잘 될 때 광고를 꼭 하셔라. 장사는 광고를 하셔야 잘 유지가 되고 또 광고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가 제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실천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야 되는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다가 겨울이 됐는데 찬바람이 부니까 이 동네가 특이하게 찬바람이 불자마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찬바람에 불면서 뚝 끊기니까 그야말로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한참 장사를 해야 될 시간에 두세 팀 앉아있고 하루에 50만 원도 못 팔고 들어가는 날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악순환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은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악순환에는 빠지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째, 손님이 잘 안 와요. 손님이 잘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 준비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재료들이 다 소진이 안 된 상태로 그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버릴 거는 버린다고 쳐도 음식점 하면서 그 재료를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살릴 거 살려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데, 뭐 그 다음날 만약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 재료들이 싹 소진이 되고 새로운 재료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가게가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뭐 뾰족하게 잘 된다라는 수가 없잖아요. 뭐 단체 예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또 그 재료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손님이 가뜩이나 많이 오지 않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접한 그 손님은 과연 이 음식을 좋게 바라볼까요? 손님들도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날 와서 그렇게 만족하고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정말 잘 되고 북적거리고, 아, 내가 맛집을 찾아왔구나, 우리가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심이 들고 할 때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메인 타임이 됐는데 가게도 썰렁해, 손님도 없어, 그리고 음식을 보니까 음식도 좀 시원찮아, 그리고 직원들도 아무래도 손님들이 없다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는 하겠죠. 그렇지만 손님들이 없으면 주인들은 그야말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주인들도 고객들한테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정말 친절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게 분위기가 더욱 다운이 되고, 주방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다들 분위기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간 손님들이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좋은 얘기를 할까요? 그 집에 갔는데 음식도 좀 그렇고 장사도 안 되고 뭐 그렇더라, 다음에는 뭐 다른 집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은 소문들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게는 더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게 주인은 더 인상 쓰고 직원들은 더 위축되고, 뭐 월급도 제때 못 주게 되고, 뭐 월세도 미루게 되고, 거래처에 줘야 될 돈들도 자꾸만 미뤄지게 되고, 집에서도 자꾸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을 못 주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선순환 구조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올라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 되던 가격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참 이 가게를 홍보를 하려고 연구를 하고 준비하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파워블로그나 블로그들이 막 활동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음식 맛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위치나 뭐 가게 분위기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분들 중에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막 사진을 열심히 찍는 분들을 계속 찾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남자 한 분이 유난히 큰 카메라를 들고 음식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이렇게 좀 그런 걸 하는 분인가 보다 하고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여기는 뭐 음식을 이렇게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이 파워블로거냐? 자기는 파워블로거는 아닌데 이런 것을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중히 부탁을 했죠. 제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 아니니까 소개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순환 구조에 올라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장소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모를 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네이버에 뭐 삼성동 맛집 이렇게 쳐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선정 능력 맛집이나 삼성 중앙동 맛집 이런 걸 뭐 쳐보지 않겠어요? 그런 걸 쳐봤을 때 우리 가게가 적어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는 적어도 이름과 가게 위치와 메뉴와 가격과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회식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손님들한테 알려줘야지만이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약도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오고 뭐 하루에 뭐 몇 팀이 와도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블로그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가게를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험관들이 오고 블로거들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좀 어떤 일을 딱 정해지면은 약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던 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우리 가게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자. 그럼 뭐 손님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마음 먹었던 게 6시까지 16팀만 불러드리자. 제가 이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가게 테이블이 16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6시에 16팀이 와서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손님들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게에 대기가 많으면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맛이 정말 딸리지가 않고 정말 맛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만 한다면 입소문이나 어떤 선순환 효과는 분명히 급속도로 퍼져나갈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인터넷에서 홍보를 시작을 하고 그 달부터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보고 찾아왔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자주 오는 손님들도 오, 사장님네 가게 맛집 됐나봐요. 인터넷에 막 1페이지를 떠요. 사실 의도적으로 만든 건데 손님들은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가 됐나 보다, 블로그에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잡고서 선순환 구조에 올라태우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손님들은 많아지고 이모들은 바빠지다 보니까 주방도 그렇고 서빙도 그렇고 직원들이 지금 4명, 5명이 있는데 막 공장이 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높아지게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재료들은 신선한 재료로 빨리빨리 공급이 되고, 일을 하는 와중에도 공장을 떨어지면 바로 작업을 해서 더 싱싱한 공장을 손님들한테 내게 되고, 저희도 기분 좋으니까 이모들한테도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들은 손님들한테 잘하게 되고, 이모들한테 뭐 잘 되는다는 수고했다고 보너스도 주게 되니까 이모들은 기분 좋으니까 손님들한테 더 잘하게 되고, 그 손님들은 이 집은 정말 바쁜 집인데 친절하기까지 한다. 이 집 대박이다. 그리고 가게가 뭐 시설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대박집 다녀왔어요. 또 알아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없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홍보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막 오면은 막 사진 찍게 바꿔요. 기다리는 사람 찍고 음식 나오면 찍고 인탁불 찍고 막 찍어서 알아서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또 더욱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드시는 시간이 대기 손님이 있을 거는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이 문구를 적어놨는데도 별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2시간 됐을 때 저희가 정중하게 대기 손님을 위해서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면 흔쾌히 그분들이 알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 그리고 기분 좋게 가주십니다. 가끔은 나 더 먹어야 되는데 왜 쫓아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투덜거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 이렇게 천사 같은 분만 계시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어떠겠어요. 아니 주인이 나가려는데
나가야지. 그러면서 또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가신 분, 뭐 반강제로 쫓겨나신 분들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가게에 뭐 거기 가서 먹는데 쫓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그 집 진짜 장난 아니야. 그 집 갔는데 먹다가 다른 손님들 있다고 나가래서 나왔다. 야 그렇게 잘 돼? 야 맛있나 보네. 우리 동네에 뭐 줄 서서 먹는 가게가 없는데 줄 서서 먹는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입에 입을 타고 소문이 나고 하면서 가게는 더욱 비행기로 치면은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비행기 많이 나왔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은 자동 합법 장치로 해서 이렇게 뭐 알아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가게도 그 궤도까지만 올라가면은 선순환인 선순환을 낳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을 계속 불러오면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방, 홀 다 자리가 잡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홍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늘 만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장사를 좀 편하게 하고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또 저희가 특별한 날이 되면은 보너스도 조금씩 더 드리고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의외로 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되고 또 더 자기들끼리 결성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모들도 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고기도 사서 자주 이렇게 드시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모들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하니까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항상 저희 가게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여기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도 저희가 시간이 짧았어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여기는 코로나도 없냐, 코로나 때도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진짜 지치고 막 힘들고 힘 빠져 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시고 가시면서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장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더 실력 많고 더 크게 하시고 여러 개 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제가 진짜 1등 맛집을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이 비장한 각오, 필살기 바로 이 선순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빨리 올라 태우셔서 정말 쉽게 가면서도 장사가 잘 되는 날마다 만선을 하는 어부들처럼 하루하루 정말 장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